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미국 증시 M7 관련주 이슈가 상당히 많았죠. 어제 젠슨왕 CEO가 CES 2026 기조연설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상승이 있었는데 특징적인 걸 먼저 미국 쪽에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민감주 위주로 주식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 엔비디아의 이슈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그동안 증권사에서 글로벌 IB죠. 이럴 거야라고 추측을 했던 내용이 거의 다 나온 거예요. 그 외에 혁신적인 내용이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MD도 역시 동일한 사항이죠. 신규 그 GPU가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그것보다 AMD 사양이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4%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제 특징적인 걸 확인을 해보게 되면 엔비디아에서 오픈 소스를 통해서 자율주행 솔루션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테슬라의 경우는 당연히 폐쇄적인 이슈가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엔비디아와 벤츠 쪽에서 이슈가 나온 후 루시드 이런 쪽에서도 역시 이 엔비디아 소프트웨어를 채용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테슬라가 약세가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또 특징적인 걸 확인을 해보게 되면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원유가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일요일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다 점령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시 한번 재개가 되려고 하면 10년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1년 6개월이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상당히 시기가 오래 걸릴 거라는 거. 그리고 빠르게 원유를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 유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 관련주가 상승보다는 더 큰 폭으로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민감주 위주로 상승을 하는 종목들 역시 반도체 관련된 종목, 소프트웨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융 쪽도 역시 상승을 하고요. 헬스케어, 산업재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혹시 경제 지표를 보신 분들이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경제 지표가 딱히 어제는 이슈가 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CES 2026에 젠슨왕 CEO의 연설이 더 이슈가 됐기 때문인데 그런데도 우리는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PMI가 지금 성장성이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0을 넘어가면 확장 국면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90에서 80으로 80에서 70으로 이렇게 계속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거는 성장성이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 왜 이 PMI가 성장성이 둔화가 되는지를 얘기를 해보게 되면 물가 상승은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요. 고용 둔화도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연은 총재의 발언을 하나 확인을 해보게 되면 2026년에는 100bp 정도는 하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금리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0.25% 하락이 4번 정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추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FOMC 의원 4명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매파 인원이 3명, 그다음에 비둘기파가 1명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클리블랜드나 미니애폴리스, 달러스 여는 총재들이 보통 매파로 인식이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둘기파에서는 필라델피아 여는 총재가 비둘기파로 엮여 있는데 그러면 과연 금리 인하가 올해 또 어떻게 되는지 변수가 또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마 제가 내일 모레 정도죠. 내일 모레 정도에 어떤 얘기를 해드릴 가능성이 있냐면
관세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법원에서는 9일 정도의 미국 관세,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매기는 게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 관세에 대한 내용이 9일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관세가 불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장은 환호를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외에도 뭐 슈퍼 301조라든가 이런 보호 대체 수단이 있기 때문에 뭐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어제 가장 이슈가 됐던 종목들이 이 내용들이었죠. 전력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가 미국 쪽에서는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공조 관련된 종목들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차세대 이 GPU에는 미온수로도 열을 식힐 수가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조 관련된 종목들이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젠슨왕의 오픈 AI 자율주행 솔루션에 따라서 종목들의 희비가 많이 결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국내 쪽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투톱이 달리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 내일일 겁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앞서 마이크론의 실적도 역시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것과 함께 뭐 삼성전자 역대 최대 실적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죠. 그러면서 요즘에 목표 주가도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문제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죠. 오늘 지수를 확인해 보게 되면 아마 올해 5,650포인트대까지는 상승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투톱이 시장을 얼마나 끌고 갈지에 대한 여부는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테마와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그냥 영원한 지금 테마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은 하락을 하고 있죠. 하락을 하는 이유를 확인해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주요 지수는 역시 943이에요. 943을 이탈을 하지 않으면 상승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으로는 1030포인트로 일단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오늘 눌린다라고 해서 안 가는 건 아니죠.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코스닥의 상승 여력은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확인해 봐야 될 게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반도체 투톱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요즘에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은 하루 올라가고 하루 급락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락할 때 매수하는 전략이 상당히 유효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확인해 보게 되면 지주사라든가 오늘은 당연히 현대차와 기아차 상승 여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하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감주 쪽으로 미국 쪽에서는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딱 몇 개의 테마가 시장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특징적인 걸 확인을 해보게 되면 중국이 일본의 히토류를 수출 금지하겠다, 통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과시용이라고 하면 날짜가 정해져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한 3개월 정도 통제를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제 확인을 해본 내용을 보면은 일본의 수출 통제가 언제까지 이런 기한이 없다라는 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쪽에서는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리튬 관련주가 일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앨범알에 대한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로보틱스에 대한 이슈가 아마 리튬 사업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게 마치 과거에 전기차가 처음으로 배포됐던 그 시기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리튬 관련주는 이 AI, 로보틱스에 대한 모멘텀으로 단기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플러스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 거는 ESS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리튬주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젠슨항 CEO의 발언으로 인해서 반도체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메모리 반도체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미국 쪽에서는 전력 반도체도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다만 국내에서는 이 전력 반도체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 이슈가 되는 종목을 제가 이따가 종목 추천 시간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 위주로 계속 잡으셔야 됩니다. 이제 실적 어닝 시즌이 발표를 하잖아요. 4분기 실적이에요. 그러면 4분기 실적이 잘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1, 2분기에 올라갈 만한 종목, 그리고 4분기의 실적이 좋아지고 2025년의 실적이 좋아졌는데 2026년의 실적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 종목들은 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실적이 좋아질 만한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잠시 후에 또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런 종목을 미리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에 보시게 되면 공부방에 들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공부방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무료로 배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